네, 저희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담당을 하시는 김영태 연구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노광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90%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ASML입니다. 오늘 10분의 1주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SML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해볼 텐데 사실은 그 반도체 장비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있는데 왜 오늘 처음으로 장비주를 ASML을 좀 소개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장비 산업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비 네. 산업 자체가 워낙에 이제 독점적인 구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특히나 더 독점적인 구도를 완벽한 독점 구도를 이제 구축한 업체가 ASML이다. 그래서 ASML 먼저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매출 비중 뭐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점유율이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장악력이 그 어떤 산업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독점적인 기업을 골라보자. 그리고 가장 성장성이 담보된 업체를 한번 골라보자라고 했을 때 ASML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 자체도 이 탑 티어 그런 그룹이 좀 이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저희가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노광 장비 시장에서 90% 이상이다. 근데 노광이라는 게 반도체 뭐 팔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잖아요. 그 공정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노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쏴가지고 네. 회로에 패턴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초미세 공정이라든지 이렇게 선폭이 더 얇아져야 되는 그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광 장비가 특히 뭐 최근에 필요성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또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이 노광 맞습니다. 장비 그리고 또 ASML이 생산하는 노광 장비 그 특장점이랄까요? 뭐 특징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기술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적인 점유율 90%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EUV 장비가 있습니다.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7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필수 장비라고 이제 인식이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장비로 인식이 되고요. 최근에 뭐 파운드리 업체들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4나노, 5나노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히 쓰이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뭐 10나노 이상 단에서는 사실 뭐 이런 EUV 장비 없이도 구현이 가능한데 네. 이제 7나노부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또 트렌드잖아요. 이 공정을 좀 미세화시킨다. 맞습니다. 그 나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EUV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아까 뭐 파운드리 업체들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기업들이 좀 줄을 서서 이 장비를 좀 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앞으로도 이제 ASML을 좋게 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캐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리드 타임이 최소한 1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올해 장사도 작년에 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제 주문을 걸어놔도 뭐 우리가 차가 지금 굉장히 늦게 나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장비를 받아볼 수가 있는 최소 거군요. 1년이죠. 네. 2년까지도 뭐 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도입을 하려는 그런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실 텐데 뭐 맞아요. D램 쪽으로 이제 EUV 장비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서 1, 2, 3, 4위 업체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나냐, 뭐 대만 업체인데요. 마지막 거는 이런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이 EUV 장비를 D램 공정에다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서 네. 시장 확대까지도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장비주와 비교해서 ASML을 특히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독점적인 지위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독점적인 지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독점적인 기업이고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EUV의 판가 때문입니다. 네. 대당 이제 1,900억 원을 그냥 가뿐히 넘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장비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비싼 장비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UV 캐파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계속해서 확대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 서서 사는 장비가 생산이 제한적이라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비싼 장비를 많이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고 이 시장 환경 자체도 이런 EUV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로드맵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성장성도 담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판가도 높고 그래서 이런 고수익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생산 역량 그리고 연간에 우리가 몇 대 생산할 수 있느냐 그 캐파만 늘리면은 그 족족 이 매출로 이어지고 또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ASML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장비 시장이 그 시장 자체가 좀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드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장비 시장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작년에 이제 장비 반입이 시작된 팹이 한 27개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5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장비 반입이라는 게 바로 그냥 배송을 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년부터 이제 장비 반입이 시작돼서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팹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가 아마 장비가 반입이 되고 매출 인식이 되고 이게 시장 규모로 찍히는 피크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의 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규모 자체는 뭐 1,14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ASML이 속한 노광 장비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전공정에 속하는데요. 네. 전공정 시장 같은 경우가 올해도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보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4% 정도 성장률이 찍히고 있고요. 예상 성장률이. 네. 나머지 이제 테스트나 이제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는 각각 5%,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월하네요. 네, 어떻게 본다면 작년에 글로벌 장비 시장이 이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을 했는데 두 자릿수의 성장이 올해도 예상이 된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이 저희가 뭐 자동차 얘기도 아까 했지만은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장비를 만들 때도 부품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을 것 같고 ASML에서도 이런 뭐 언급을 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부품 공급 문제에서는 ASML이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뭐 코멘트도 드리긴 했었는데 부품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장비에서 이제 이연 매출이 발생한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독점적인 장비 시장 내에서도 또 더 독점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 말고는 그 해당 노광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 서서 사고 있는 입장에서 잠깐 이게 조금 지연이 된다고 해서 너네 거 안 사 다른 애들 거 살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소멸이 아니라 수요도 계속해서 이연이 돼서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노광 장비 시장에서 이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모든 시장이든지 경쟁에 대한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광 장비 특히 뭐 EUV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뭐 경쟁 업체가 들어올 만한 그런 여지 자체가 없다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없다기보다 굉장히 희박한 거죠. 세상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근데 굉장히 희박하고 ASM이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메인터넌스 같이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AS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도 나사 하나라도 풀려 있으면 AS 안 해줍니다. 네. 그 정도로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봐도 이런 선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이 ASML이 기술 공유를 할 리는 절대 없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해서 이 노광 기술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몇몇의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산업 내에서도 또 이 우월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ASML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 레고.